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스 워스하우스의 모델링을 위한 치수 개념이 도입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델링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수를 기입해서 직접 모델링을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잘 보시고 파트별로 따라 하시는 것도 되고, 크게 복잡한 부분이 아니니까 전체적인 거를 다 보신 다음에 기억을 되뇌어서 모델링 하셔도 무방할 거라 봅니다. 자, 바닥면 만들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프로세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Y축 가까이에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이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리고 V12 창에 가로 세로 높이 치수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X, Y, Z 좌표의 거리 값입니다. 그러면 밑면이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푸시 풀 아이콘을 활용해서 370만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나요? 370까지 기입을 하라고 드린 것 같은데, 이 지수는 렉탱글 만들 때는 이 지수를 넣으시면 안 돼요. 370. 이 지수는 면이 만들어진 다음에 푸시 풀 툴바를 활용해서 높이를 만들어 주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옵셋 시킨 면하고 푸시 풀로 해서 20mm 단차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행을 하셔도 되고 맨 마지막에 실행을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일단 설명을 드려 볼게요. 먼저 바닥면이 만들어진 이 메스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그룹을 시키시고, 최초 바닥면에서 무브 툴을 사용하셔서 930mm 만큼 X축으로 이동해 주세요. 해주시고, 요 지금 작은 단차 20mm 높이 작은 단차는 먼저 윗면을 90mm 정도로 옵셋을 시키신 후에 안쪽 면이 생성이 되면 푸시풀 툴을 선택하시고 20mm만큼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테라스 만들기 해볼 텐데요. 가로 세로 높이는 16,000, 6,800, 370입니다. 이 두께는 똑같네요. 바닥면하고 테라스 두께는 똑같고, 살짝 튀어 올라오는 단차도 똑같습니다. 다만 바닥면에 기준을 두고
이 테라스를 만드는데 컨스트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지 않습니까? 컨스트레인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면 바닥면 이면에 렉탱글 툴을 갖다 대면 이렇게 컨스트레인이 생성될 거예요. 그랬을 때 16,000하고 6,800을 기입을 해서 렉탱글을 만들어 주고요. 그 면을 푸시풀 바로 이용해서 370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어느 점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Z축으로는 마이너스 220, Y축으로는 마이너스 200, X축으로는 마이너스 6300.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바닥면과 테라스와의 간극차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테라스면도 다 만들어지셨으면은 이게 3번 클릭하셔가지고 그룹화 시켜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지붕판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지붕판은 이 바닥면과 바닥판과 치수가 똑같습니다. 다만 바닥면으로부터 3230만큼의 높이로 거리 이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무브 툴바를 이용해서 바닥면 먼저 클릭,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이 보이는 이 포인트를 잡고 Shift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Alt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물론 컨트롤 드래그도 되고요. 그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BCB 창에다가 3230mm를 쳐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만약에 이 옵셋 20mm의 옵셋 단차 그리고 90mm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이 선들이 위에도 생기셨다면 지우개 툴과 푸시풀 툴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붕판 만들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3번 클릭하셔가지고 그룹핑 시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은 H 형광을 만들어 볼 텐데요. 단면이 이렇습니다. 단면이 이렇고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먼저 200, 200의 정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안쪽에 이런 렉탱글을 형성을 해서 지우개로 지워내셔서 이런 형상을 만드셔도 되고, 나는 라인 툴이 좋다 그러면 라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따가지고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렉탱글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면이 완성이 되면 푸시풀 툴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높이는, 긴 것의 높이는 4900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긴 기둥이 8개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요 앞쪽 테라스에 붙어 있는 짧은 기둥이 4개가 필요합니다. 짧은 곳의 높이는 710, 단면적의 치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과 이 기둥들의 간격은 6200입니다. 복사
이동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탑뷰로 전환을 해서 보시면 긴 것이 8개고요.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등간격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짧은 것이 4개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이렇게 등간격으로 복사하시고 4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동 복사하면 또 4개가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여기 하나를 복사 이동해서 축소를 하고 길이를 축소하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에서 양쪽으로 이것보다 여기 있는 기둥을 이렇게 당겨 와서 축소를 시키고 이렇게 등간격으로 2개를 복사 이동하고요. 1개를 이렇게 당겨서 복사 이동을 Y축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 혹시 위판이 지붕이 조금 작업하기에 거슬린다 그랬을 때는 클릭하셔서 숨기기 하시면 돼요.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하이드 하시면 숨겨집니다. 다음은 유리 고정창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이 H 형광들 사이에 유리 고정창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넓은 것들이 있고 좁은 것들이 있어요. 넓은 것들의 이 폭이 넓은 것들의 치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좁은 것들의 치수는 이렇고요. 높이는 동일합니다. 일단 먼저 얘와 얘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 볼 텐데요. 얘와 얘를 각각 하나씩 만들 때 그룹핑 시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그룹핑, 얘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그룹핑.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넓은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배치가 되고요. 조금 얇은 것이 하나, 둘, 셋, 넷, 이쪽도 4개, 8개에서 10개, 11, 12, 13개 맞나요? 4, 8, 10, 12가 되네요. 예. 여기 4개,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해서 12개가 만들어집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것들은 이쪽 기둥에서 넓은 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등간격으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될 것 같아요. 간격은 이렇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등간격으로 복사하시고요. 복사된 것들을 Y축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무브 이동하셔가지고 등간격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간격만큼 이 좁은 것들을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간격만큼 이렇게 옮겨주세요. 옮겨준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서 끝점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랑 이것이 완성이 되고요. 이 4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아까 넓은 것 한 것처럼 이렇게 이동 복사해 주시면 4개가 만들어지죠. 그 상태에서 이것과 3066이 떨어진 간격만큼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이동 복사. 그리고 2100만큼 옮겨주시면 이동 복사해 주시면 또 2개가 더 생기죠. 요것들을 동시에 선택을 하고 이쪽으로 X축이죠. 이쪽으로 똑같이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이동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유리 고정창 만들기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판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이 오브젝트가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넓은 면, 이 넓은 유리 고정창 오른쪽 면이 되겠습니다. 이쪽 면요, 이쪽 면. 거기서 이 치수만큼 20mm만큼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나가고 17mm만큼 두께가 생기고, 그래서 길게 천정부터 바닥면까지 다 늘어지게 렉탱글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고 푸시 풀 툴로 이렇게 그 면적을 이렇게 당겨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각 칸막이마다 하나씩 만드는 게 원칙인데, 작업 편의상 쭉 당겨서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는 유리판을 만들 거예요. 그 판을 가지고, 그 판이 만들어지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핑 시키고 반대쪽으로 이동 복사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유리판을 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동 복사 시켜 주시고, 그 이동 복사된 유리판을 또 이쪽 Z축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 이동시켜서 이쪽 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긴 것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밀어서 푸시풀 툴바로 밀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작게 만들어진 유리판을 이동 복사해서 이쪽 면으로 갖다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문에 대한 자료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라인을 하나 넣어서 출입구를 만들어 주시면, 라인을 넣으면 이 면이 분리가 되죠. 다시 좀 크게 볼까요? 이게 라인을 안 넣으면 하나의 면이 되는데, 이 면에 라인을 이렇게 넣어주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출입문처럼 느껴지겠죠. 다음은 내부 벽체인데요. 내부 벽체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전체적인 모델링 순서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언급해드린 부분들인데, 이면, 이면을, 이 벽면을 먼저 이렇게 푸시프 툴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면, 순서대로, 이런 면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지수가 좀 애매한데, 이쪽 지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쪽 치수도 동일하고요. 다음은 스냅을 이용한 사선의 생성 그리고 계단 만들기인데, 먼저 아래 계단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에 계단이 위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정 위치에 센터를 잡아주시고, 3600이에요 길이가. 그리고 폭이 350, 높이가 80mm. 똑같은 치수의 계단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윗면부터 제일 위에 있는 계단부터 제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그러니까 y-축을 이렇게 수평이 되게 복사를 해주세요. 이동 복사를 4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 복사 된 것들을 하나씩 이 단 높이만큼, 그러니까 80이죠. 80만큼씩 이쪽에서 또 얘는 80만큼 내려가고, 이쪽에서 얘는 또 80만큼 내려가니까 그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계단이 일단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 자세히 좀 볼까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을 긋고요. 그 선을 복사 이동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선분이 2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선을 연결시켜줘요. 요 라인을 연결시켜주면 면이 생성이 되겠죠. 면이 생성이 된 가운데 개체를 푸시풀 툴바로 이렇게 이게 지금 치수가 안 나와 있는데, 치수를 약 한 20mm 정도, 20mm, 30mm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두께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계단과 이 프레임이 이어지는 요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 프레임 만들 때는 이제 이 선분의 중심점을 찾아서 거기서 15 넓이로 만들어 준 다음에 면을 이어 주시고요. 요 밑에까지. 그리고 푸시풀로 이쪽 면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요것들을 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40mm였네요. 40mm. 여기도 40mm. 40mm의 기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치수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이걸 내가 모델링 할 건지에 대한 거.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모델링 하는 거를 직접 동영상을 안 찍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판도 마찬가지예요. 아래판 같이 같은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윗 계단의 경우는 조금 치수가 좀 틀리다, 그죠? 밑에 거 4개는 정 사이즈고 350, 위에 거는 750으로 좀 넓어요. 이럴 때는 위에 것을 하나 만들어지고
이 기준에 맞춰서 이 포인트 있죠? 만드시고 이동 복사를 하나씩 이걸 하나 시킨 다음에 치수를 줄이고 4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단차만큼 여기 35mm로 되어 있네요. 계단과 계단 사이 단차가 35, 35, 35, 35씩 내려주시면 계단이 완성이 될 것이고, 옆 판의 경우는, 옆 프레임의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아래 계단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보시고 따라 하셨다면 만들어진 결과물을 저한테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모델링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만들어져 있는 거를 구해서 보내신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치수를 보면 알거든요. 이게 만든 건지 아닌지. 그래서 꼭 본인이 직접 하셔서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부터 얼굴을 보고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설령 안 되더라도 온라인 수업에 제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3D 모델링 스킬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